제가 이제 느끼는 것은, 공개 강좌를 여러 번 했는데도 오늘은 보니까 이제 젊은 분들이 꽤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제가 좀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나쁘다는 의미는 요 근래에 이제 세상이 이제 뭐 조금 어지럽고 젊은 분들이 이제 뭐 많이 힘들어 하니까 이런 분야에 대해서 딴 때보다도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나 하는 그런 관점에서는 제가 조금 별로 안 좋다는 느낌을 내가 받았고, 좋다는 관점에서는 배운다는 데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리고 이 사주가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침이 되는 그런 학문이 되기도 한다. 그런 관점에서는 빨리 배워두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의 우려는 뭐냐 하면은 이 사주명리가 굉장히 힘든 학문입니다. 단순히 호기심만 가지고 발을 들였다? 그러면은 결국은 끝을 못 맺습니다. 사주를 쭉 공부하면서 저렇게 이제 저도 뭐 연륜이 많이 짧은 편이지만 나름 공부하면서 느끼는 것은 그만두고 싶다.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제 가슴에 품은 여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 여자의 성함이 뭐냐? 꾸준입니다. 꾸준히 해야 된다. 비록 좌절이 된다 하더라도 꾸준히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여자를 이제 가슴에 품고 이제 공부를 하는데, 제가 이제 여자한테 굉장히 많은 배신감을 많이 당했어요. 작년에도 보면은 경자 씨가 들어왔을 때도 참 굉장히 좋아지지 않을까 했는데, 사실 오늘 입춘인데 경자년을 보내고 나니까 홀가분한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직장 생활하고 퇴임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이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제 이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것은, 제가 이 공부를 좀 더 심도 있게 했다고 그러면은 삶이 좀 편해졌겠다. 제가 부귀공명을 얻었을 거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제가 사회생활도 좀 더 적절하게 했고, 우리 가족하고도 좀 더 적절하게 했기 때문에 내가 많은 갈등과 번민을 벗어나서 나 스스로 좀 부대끼지 않고 좀 살았을지 않았을까? 가족 간의 갈등과 내 이웃 간의 갈등이 많이 줄어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곧 뭐 시작이 반이고 늦었다 하더라도 그때 시작했을 때가 빠른 거란 관점에서는 저도 나름대로 아마 지금 잘했다. 이 공부를 잘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친구들이 보면은 정년퇴임하고 난 뒤에 전부 다 시간을 죽이고 있거든요. 보면은 뭐 산에 가고 뭐 당구 치고 뭐. 그런데 사실은 그런 점에서는 저는 이제 공부를 하는 관점이니까 생산적이다. 그리고 치매에 대해서도 이제 예방이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생산적이고 괜찮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일정 시간에 쭉 나가서 출퇴근하는 그런 이제 삶을 살았는데, 퇴임을 딱 하다 보니까 나갈 데가 없는 거예요. 젊은 분들이 일찍부터 깨닫고 했다는 그것은, 참 요새 젊은 사람들은 저보다 훨씬 현명하구나. 그런데 그 현명함을 완성시킬 수 있는 꾸준함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고, 그걸 여러분들한테 권하고 싶다. 자, 그럼 사주팔자를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첫 시간에 이제 우리 총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목표가 뭔지, 사주팔자를 공부하는 목적이 뭔지. 보통 우리가 이제 연초가 되면은 사주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사주를 많이 볼 때 이제
흔히 이제 궁금해하는 것이 길흉, 운수를 많이 물어봅니다. 운수. 그래서 올해의 기흉이 어떤가라는 걸 많이 물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운명이라 그러죠. 운명. 운이 앞에 나오고 명이 뒤에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의 관심은 운에 좀 더 관심이 많다. 명보다는. 그래서 운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원천은 중요한 게 어디냐? 명이 더 중요하다. 이 명은 뭔가? 우리가 이 명을 운명하면, 운명은 우리가 10년마다, 1년마다 맞는 운을 우리가 운, 후천, 운 이렇게 표현합니다. 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주 원국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선천명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떤 학자는 명이 더 중요하다, 어떤 학자는 운이 더 중요하다 라고들 이야기를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명이 더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 물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운에서 물이 들어오면 그 사람은 운이 좋아진다. 물이 필요한 사람이니까 당연히 물이 들어오면 좋아지죠. 그런데 이 원국이 깨진 족박이다. 아니면 구멍이 난 항아리다. 그렇다고 그러면 운에서 물이 들어왔을 때 이 항아리가 그 좋은 물을 갖다가 제대로 활용할 수가 있는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는 명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주팔자를 공부할 때는 명을 우선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운은 부가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선천명을 아는 그 목적은 무엇인가? 선천명을 아는 목적은 자기의 그릇이 어떤가를 아는 것이 선천명의 목적입니다. 기본적으로 자기의 그릇을 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자기의 그릇을 알고 자기의 그릇을 수긍하고 수용하는 그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그릇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배척하려고 하고 자기가 주어진 선천명을 벗어나려고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갈등과 번민이 생기고 불행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운을, 그러니까 명을 봤을 때, 명을, 뭐 전체적으로 이제 운명을 봤을 때 좋다? 그러면은 뭐 충분히 내가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좋지 않다? 그러면은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 수용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수용을 안 하고 그걸 벗어나서 뭔가 개선이 되느냐?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러면 운명을 말이야. 내가 만약에 운명을 봤을 때 아니 나쁘면은 뭐야 이거 볼 필요 없고 아니 사람이 사는 데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든지 그런 거 희망 아닌가? 운명이 나쁘다는 걸 알고 당신은 그 운명이 나쁜 그 자체를 그냥 수용하라고 그러는데 나는 희망이 없지 않는가? 그럼 난 살 의미가 없지 않는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좀 더 삶이라는 것을 좀 더 넓게 펼쳐본다고 그러면은 현세의 삶만이 삶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삶은 전생의 업보다. 그리고 다음 삶은 현재 내가 살았던 삶의 결과나 보답이다. 라고들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보면은, 그러니까 평범한 인간은 보면은 보이는 것만이 진실이다. 보이지 않는 것은 진실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좀 생각을 좀 달리 해보자. 자, 그러면은 운명이 나빠서 이 운명을 너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아. 그럴 때 우리가 느끼는 갈등과 범위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게 내 전생의 내 업보야. 그런데 내가 이 상황에서 좀 더 잘 산다. 잘 산다는 건 선하게 산다는 의미입니다. 뭐 그렇다고 그러면 내 후손들, 나의 씨앗들은 좀 더 잘 살지 않을까? 아니면 내가 환생해서 다른 개체로 태어났다고 그러면 잘 살 수 있을 거다라는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비록 자기의 선천명이나 운이 나쁘다 하더라도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양의 철학자 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운명은 순응하는 사람은 업고 간다. 거역하는 사람은 끌고 간다. 그러니까 운명은 피할 수가 없다. 받아들여라. 지금 운명을 거역한다는 것은 인간이 피창조자가 창조자하고 맞짱 뜨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피창조자가 창조자하고 맞짱 뜨면 누가 깨지겠습니까? 피창조자가 깨집니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좀 더 이렇게 이제 마음을 넓게 가지고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전생에 뭔가 좀 나쁜 일을 해서 내가 이생에 나쁜 애, 내가 지금 그걸 갖다 참여하고 좋은 일을 한다고 그러면은 다음 생은 좋아지겠네 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산다고 그러면은 이것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조자는 피창조자에게 불행이나 그런 것만 준 건 아닙니다. 항상 희망의 씨앗을 갖다가 이렇게 조금씩 남겨둡니다. 그 희망의 씨앗이 사주 명리를 푸는 데 있어서 그 틈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틈새를 잘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틈새를 잘 찾는 것이 명리를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는 그것입니다. 동일한 사주팔자를 가지고 여러 역학자들한테 물었을 때 지금 어떤 사람은 나쁘다고 이야기했어요. 어떤 사람은 좋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견해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견해가 다를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 견해의 차이는 어디서 나오느냐? 그 역학자의 실력의 차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비상이란 독을 갖다가 약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초보의 의사는 이 비상은 약이라는 것밖에 모릅니다. 하지만 많은 경험과 지혜가 있는 고수의 의사는 이 비상이 독이지만 약으로도 쓸 수 있다 라는 반전의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사주명리를 열심히 공부해야 된답니다. 사주명리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주명리를 공부하는 데서 이때까지 쭉 초급을 공부하셨습니다. 그런데
명리의 3대 기본서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궁통보감이란 게 있고 적천수라는 게 있고 자평진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0년 동안 명리 공부를 하더라도 이걸 전혀 못 읽어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가 책을 팔러 나온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궁통보감이에요. 궁통보감. 그 다음에 이것이 적천수란 책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저희들이 교과서 쓰는 자평진전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차이가 뭐냐? 궁통보감은 작자가 미상입니다. 주로 조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에 사주를 배우면은 억부로 많이 배웁니다. 신강신약 이런 억부로 많이 배우지만 조금 그것이 더 발전하면은 사주가 추우냐 따뜻하냐 그런 환경적인 걸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적인 걸 중점적으로 다루어서 공부하는 것이 궁통보감입니다. 이것이 쉽게 이야기하면 물상입니다. 그러니까 간목이다. 그러면 나무다. 그러면은 이 간목이 봄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봄에 태어났으니까 자랄 때네. 그럼 겨울에 태어났다. 간목이 겨울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만일 여러분들이 간목이 겨울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간단한 신강신약을 보면 수생목 하니까 나무가 굉장히 튼튼하겠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겨울에 물이 꽝꽝 얼었다 그러면은 수생목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한다. 그럴 때는 이 수가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 다음에 간목이 봄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자기의 계절이네 왕하네 간목이 굉장히 강하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봄에 태어난 나무가 아직은 충분히 크지 않았다. 그런 관점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허우대는 클지 모르지만 속은 덜 익었다. 그러니까 단순한 억부로 생각하면 봄의 간목 강하다. 신강이다. 하지만 내실은 신강하지 못하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다. 그런 것이 물상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주를 글자가 아니고 하나의 자연으로 해석하는 것이 물상이다. 제가 이제 물상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것이 글자와 억부 이런 걸로 판단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 대신에 이 물상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사주의 억부나 그런 기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초급이나 중급 이상의 학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물상을 봐야 하지, 처음부터 물상을 보면은, 봄에 나무 약해. 그게 자라는 나무니까, 싹이니까 이거 강할 수가 있어. 이런 소리를 또 해가지고 아주 무식하다는 이야기를 또 들을 오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융통성을 가지고 해서는 물상은 바로 배우는 것보다는 나중에 이제 조금 시지식이 좀 풍부하고 난 뒤에 물상을 배우는 것이 낫다. 그럼 훨씬 사주 보기가 편해진다. 그래서 요것은 좀 나중에 배워라. 자, 적천수. 기본적으로 자평진전이나 적천수 유사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천간, 지장간, 형충파해, 쫙 다 있는데 차이가 뭐냐? 요거는 둘 다 격을 갖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입신양명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관직을 가지는 것입니다. 관직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격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격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다른 것은 유사하지만 적천수는 외격을 중요시하고
자평진전은 내격을 중요시한다. 내격은 뭐냐? 사주를 보면은 70%가 내격이다. 나머지 30%가 외격이다. 그러니까 외격을 몰라도 내격만 잘 알면은 사주를 풀이할 수가 있다. 자, 그럼 내격은 뭐냐?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식신격, 상관격, 그 다음에 종재격, 편재격, 정관격, 편관격, 정인격, 편인격, 걸록격, 양인격. 그 다음에 외격은 보면은 종격, 화격, 뭐 일행특기격, 잡격 등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책 둘은 비슷하지만 자평진전은 내격을 위주로 하고 적천수는 외격을 위주로 한다. 그런데 그럼 내격과 외격에서 우리가 먼저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사주가 많은 내격을 먼저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이 3대 교과서 기본서에서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것이 내격이다. 그런 관점에서 적천서보다는 자평진전을 우선적으로 배워야 된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사주를 10년 동안 공부를 해도 혼란스럽고 그런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하고 어떤 책은 또 이렇게 하고 어떤 책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니까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거죠. 그런데 이 책들이 다 맞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책들이 다 맞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 책들이 보면은 몇백 년이 검증된 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검증됐다는 관점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한글판의 번역판에서 일어나는 오류를 갖다가 이 책들이 잡아줄 수는 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한글의 번역판이 한글의 저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자평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이 자평에 있는 사항을 따르는 것이 제일 적절하고 정확하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자평을 갖다가 읽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가 않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다 맞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읽을 때 본인 스스로 읽겠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임상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나름대로 해설을 하면서 읽으면은 이것은 굉장히 유용하고 중요하고 사주를 통변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는 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자평을 갖다가 전번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해서 이제 격국을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이 보면은 지금 보면은 전부 다 초보는 아니시라는 생각에서 이제 보면은 심효첨이라는 사람은 유백온이라는 사람은 뭐 임철초라는 사람, 선학이라는 사람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되지만 그래도 알아두면 괜찮다. 복희라는 사람입니다. 복희.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것은 역학의 흐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복희, 신농, 황대를
삼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삼황 오제가 있었습니다. 황은 황제를 말하고 제는 안 적으셔도 됩니다. 그냥 들으세요. 제는 제후를 말합니다. 제후. 그러니까 왕이 있으면 땅을 좀 나누어줘 가지고 그걸 다스려 하는 것이 제후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이 복희라는 사람은 우리나라 단군 같은 사람. 우리나라 단군 같은 사람. 그래서 이 복희라는 사람이 선천팔계라는 걸 갖다 만들었습니다. 선천팔계라는 건 주역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복희라는 사람이 선천팔계를 낳았고, 신농은 신농씨 이래가지고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 주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신농은 그런 점에서 좋고, 그 다음에 황제는 천간지지를 갖다가 만들었습니다. 천간지지. 그 다음에 오제 안에 누가 있냐? 요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태평성세를 갖다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요순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희 신농 황제, 그러니까 복희라는 말이 역학 공부하는데 자주 나옵니다. 복희라는 말이 역학 공부하는데. 중국에 국가가 형태학적으로 생긴 것이 최초가 하나라입니다. 주나라가 됩니다.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가 있고, 이 주나라 다음에 춘추 전국시대가 있고, 진나라 있고, 삼국이 있습니다. 삼국이 있고, 여기서부터 나오시겠죠. 수나라, 당나라, 이거 잘 모르겠고, 송나라도 뭐 그렇고,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이건 다 아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하나라가 있고, 은나라가 주나라가 있습니다. 이 주가 또 역학에서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주의 문왕이라고 있습니다. 주의 문왕입니다. 주나라의 문왕입니다. 주나라의 문왕이 뭐를 발명을 했냐면 후천팔계라는 걸 발명했습니다. 아까 복희 씨가 선천팔계라는 걸 발명을 했고, 주나라의 문왕이 후천팔계를 이렇게 발명했습니다. 이 주가 이 은나라의 주왕이라고 있습니다. 은나라의 주왕. 주왕이 있을 때 이 주의, 그때는 이 주나라가 이 은나라의 제후로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왕이 아주 포악했습니다. 포악하다 보니까 백성들한테 인심을 잃었는데 주나라의 이 주왕이, 그때는 제후인 사람이 서씨입니다. 이 사람이 서씨. 서씨가 굉장히 인덕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 은나라의 주왕은 이 서씨를 견제하는 관점에서 7년 동안 옥에 가뒀습니다.
그 옥에 있을 때 후천팔계를 갖다가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주왕이 또 유명한 것은 뭐냐 하면은 항상 남자가 유명해지려면은 여자가 옆에 있어야 됩니다. 주왕이 유명해서는 달기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나중에 자, 그다음에 이 후천팔계, 선천팔계 같은 것은 주역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 주역이냐? 이 주나라의 역이다. 주나라의. 여기는 연산역, 휘장역이라는 게 있었는데 없어졌다. 주나라의 역, 주나라의 역만 남았다. 그래서 주역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주역이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누구 때문에 유명해지는가? 누구 때문에 유명해진 것 같습니까? 공자 때문에 유명해졌다. 춘추 전국시대 이때 노나라의 공자가 이 주역을 갖다가 많이 개발하고 번역하고 퍼뜨려서 이때 주역이 확 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춘추 전국시의 노나라의 공자가 주역을 갖다가 거의 완성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진나라, 이 진나라에서 봤을 때 무엇을 제일 먼저 생각하십니까? 진시황입니다. 이 진나라는 진시황입니다. 이 진나라 때 모든 책들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모든 책들을. 그런 점에서 학문적으로는 굉장히 암울했던 시절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삼국은 어떻습니까? 삼국은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삼국은 우리나라가 말하는 삼국지입니다. 삼국지. 이때 초한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초한지. 초나라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초나라의 주인은 항우입니다. 한나라의 주인은 유방입니다. 나는 제일 처음에 이 유방하고 유비하고 헷갈려가지고 유방이 유비의 사촌인가 유비가 유방의 사촌인가 이렇게 생각이 돼 사람이 틀리더라고요. 초나라와 한나라가 붙었죠. 그러니까 진나라가 쭉 지내다가 망해가지고 초나라고 한나라가 붙었습니다. 자, 그래서 항우가 유방한테 깨졌죠. 기본적으로 항우가 유방한테 깨졌는데 역사에서는 패장은 잊혀지는 겁니다. 그런데 로맨스가 있으면은 세간에서는 잊혀지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왜 유명한가? 유방이 아니면 항우가 왜 유명한가? 여기도 여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희라는 여자가 있다. 이 우희하고 항우의 로맨스 때문에 이 항우가 패장인데도 불구하고 세간에서는 굉장히 유명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결국은 진나라가 한나라가 됩니다. 한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중국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족속이냐 그러면 한족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한나라 말에 삼국이 생깁니다. 삼국이 뭐냐? 촉, 위, 오나라. 촉, 유비입니다. 위, 조조입니다. 오나라, 송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삼국지 하면은 이때가 그 시대입니다. 그래서
총나라, 위나라, 오나라, 유비, 조조, 송건입니다. 요 시절이 우리나라 삼국시대 초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중국의 삼국이 우리나라 삼국시대의 초기입니다. 그런데 총나라는 중국 내륙 깊숙하게 있기 때문에 고구려하고 교류가 없었습니다. 위하고 오는 고구려하고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비의 책사가 제갈공명 아닙니까? 유비의 책사가. 그러면 조조의 책사는 누굽니까? 조조의 책사는. 사마의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마의라는 사람이 뭐를 만드느냐? 진나라를 만듭니다. 진나라. 이 진과 이 진은 틀린 글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의가 보면은,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은 왕 옆에는 항상 책사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 책사가 있어가지고 모든 걸 계략을 짜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갈공명이 죽고 난 뒤에 사마이가 총나라를, 조조가 총나라를 치려고 했습니다. 제갈공명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죽고 난 뒤에 계략을 알려줘 가지고 사마이가 치려고 할 때는 이렇게 해라라고 유언을 남기고 제갈공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유명한 말이 뭐냐면, 그거는 제갈공명과 사마이의 우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죽은 제갈공명에서 산 사마이가 도망갔다. 그만큼 이렇게 제갈공명과 사마이의 그런 능력의 차이가 있다. 그럼 제갈공명이 능했던 역학이 뭐냐? 기문둔갑이다. 기문둔갑. 그래서 진나라 갖고 그 다음에 위진 남북조가 되고 수가 되고, 이 수는 40년 정도밖에는 유지하지 않았습니다. 당나라가 됐습니다. 이 당이 역학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당사주라는 게 있습니다. 당사주. 당사주인데 이 당사주이 뭐냐? 연간을 중심으로 본다. 신사를 중심으로 본다.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삼명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연간을 중심으로 보고 신사를 중심으로 봐서 이걸 삼명학이라고 그러고, 이때 중심적인 인물이 이허중이라는 인물입니다. 이허중이라는 사람이 당사주를 조금 정립을 했다. 그런데 쭉 시간이 흘렀습니다. 옛날에는 부모, 조상이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연간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사회가 점점 발전했습니다. 사회가 점점 발전하니까 가문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인 능력도 굉장히 중요시됐다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연간의 중요성보다는 일간의 중요성이 좀 더 강조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이것이 서자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서자평이라는 사람이 5대 삼국 사람이다라고 책에 적혀있는 책도 있고, 송나라 사람이다라고 적혀있는 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요 사이의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서자평이라는 사람이 이 자평, 일간을 중심으로 보는 현대적인 사주의 방법을 갖다가 개발했다. 그래서 자평이다. 기본적으로 이래서 자평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때 쭉 자평이 흘러가가지고 송나라 때 보면은 소강절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서자평이나 소강절이라는 사람. 이 소강절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건가? 자기 5대 손의 운명까지 맞췄다. 이 사람이 결혼을 해가지고 자기 쭉 자손들을 보니까 5대 흉화가 있더라. 그래서 그때 이렇게 유언장 비슷하게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5대 손에 내려가서 5대 손이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는 이것을 봐라. 라고 이제 물려줬어요. 그런데 5대 손이 돼가지고 이 5대 손이 관액으로 해서 관과로 이렇게 끌려갔습니다. 끌려가서 이제 죽을 지경이 됐는데 그때 이제 그 죽을 지경이 됐으니까 뭐 하여튼 고조 할아버지 그걸 딱 펼쳐보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현감한테 줘라. 그래서 그걸 갖다 현감한테 주었어요. 그걸 읽어본 현감이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때 관아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살았어요. 현감이. 그래서 오대손을 풀어줬어요. 그런데 그 글에 당신이 곧 관아에 있으면 관아가 무너져 죽으니까 밖으로 빨리 뛰쳐나가세요. 그 대신에 우리의 자손을 살려주세요라고 그때 적혀 있다고.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그런데 책에는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서자평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때 자평이 생겼다. 그래서 이 자평이란 것이 이때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 원나라, 명나라. 이 명나라 때 명나라 때 유배온이라는 사람이 적천수를 만들었습니다. 이 유배온은 명나라 태종인 주원장의 책사였습니다. 주원장의 책사.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러한 그 영리나 천문에 굉장히 밝았어요. 그런 영리나 천문에 밝다 보니까 주원장한테 굉장히 좋은 조언을 해가지고 주원장이 명나라를 세우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주원장은 본래 훌륭한 가문이 아니었어요. 공부를 안 했어요. 그냥 농부, 건달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서는 공부를 하는 데서 자기가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것은 다 혹세무민한다라는 생각에 이런 걸 다 지워라, 태워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배온이도 적천수라는 걸 지었지만 자기가 황제가 그런 행동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본인이 지었다는 것을 나타내질 않았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적천수가 유배온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뭐 유배온이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청나라에 오면은 결국 우리가 배우는 이 자평이라는 것을 심효첨이라는 사람이 나름대로 또 해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선하고라는 사람이 평을 더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중국 시대의 흐름에 따른 역학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보면 제가 이렇게 느끼는 것은 사주가 아니라 이름에 시어자가 있으면은 그 사람은 역학에 대해서 상당한 체질이 있다. 특히 서씨가 역학을 공부하면은 대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혹시 서씨가 있으십니까? 예.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렇게 이런 공부가 옛날에는 평범한 사람들이 공부하는 그런 분야가 아니었습니다. 관리에서도 제일 위에 있는 사람들이 공부하는 그러한 분야였다. 세상이 많이 좋아졌다. 우리 같은 그냥 평민들도 옛날에 최고위 관리가 공부하던 걸 공부하게 됐다. 얼마나 좋으냐. 그리고 이걸 갖다 공부함으로 해서 내가 충분히 업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뭐 어디서든지 간에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제가 수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